저는 지금 국제개발협력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팔이랑 아프리카 몇몇 국가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전공이 문화 콘텐츠랑 석사에서 무형유산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좀 문화예술하고 이쪽을 어떻게 연결지어 볼까? 제가 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할 때 좀 인프라 위주로 하거든요. 공동체에 아무리 이런 거 해줘도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약간 비어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끈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화예술로 이거를 국제개발협력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같이 풀어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문화예술도 너무 좋아하고 해서 약간 문화예술에 대한 끈을 놓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미술관 에듀케이터로 근무하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자세히 보고 있는 편이었고요. 예, 이게 본업이다 보니까 작년부터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가장 큰 계기가 됐고, 비대면이 기회가 됐군요. 네, 비대면이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기회가 됐고, 미술관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오면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들이 실천하는 예술의 방향으로 약간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저희가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보통 외국에서는 에듀케이션 파트라고 하지 않고 러닝이라든지 다른 대체어들을 쓰고 있는 과정에서 김아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장에서 액티비스트로 활동하시고 있는 분이고, 송혜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가로서, 한편으로는 교육자로서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함께하면 조금 재밌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걸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선생님에게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에게 찾아온 어떤 치유의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 사단법인 아디라는 곳에서 개최한 로잉야오 수업이라는 예술 워크숍에 직접 참가를 했었어요. 근데 보통 미술관에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워크숍을 상당히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한국에 있는 NGO에서 문화예술을 활용한 워크숍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풀까라고 했는데 제 기억을 먼저 이끌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의 기억을 모두와 공유를 하고 이거를 로잉야오로 직접 표현하면서 내가 가장 마음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한 적이 있어요.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저는 뭘 하면은 말을 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갖고 이런 게 아니면은 뭐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느낀 감정을 말없이 조용히 신체를 터치를 하고 그리고 이 다른 구성원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부분을 신체를 터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어깨를 만지면 어깨를 만지고 무릎을 만지면 무릎을 만지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치유가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힘들었던 기억이나 이런 부분들을 듣고 함께 위로해주는 느낌? 모두가 제 어깨를 같이 토닥여주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치유가 됐고 정말 문화예술이라는 게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 치유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도 지금 조사했고 국내 기관에서 미얀마 난민 캠프랑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제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경험들은 거의 문화예술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었었고 실제로 제가 종사하고 있기도 하고 활동가분들이 기획한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가 조금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실제로 참여했는데 제가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몰입해서 너무 참여자로서 그 치유의 순간을 되게 많이 경험하고 커뮤니티라는 것들이 저희가 배제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떤 보편적인 경험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조금 많이 치유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나 포럼 같은 거를 기획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흐름을 기획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이 미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많은 곳이 어디지? 고민을 했는데 동남아시아 쪽이 상당히 이제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덜 알려져 있고 동남아시아의 전체의 90% 이상이 촌락으로 구성돼 있대요. 그래서 공동체 관련된 얘기를 예술과 상당히 많이 접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동남아시아 아트 포럼을 중심으로 다른 공동체나 이쪽을 계속 찾아보고 관련 인터뷰나 프로그램을 찾아봤습니다. 어라운드를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 이 이제 결과 공유에 왔을 때 선생님이 이걸 돌아보면서 내가 처음 시작할 때의 생각, 마음이 지금에 와서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 부분을 한결같다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는 기획자의 마음으로 접근했어요. 되게 학술적인 제목을 붙여서 재난 이후에 커뮤니티 리빌딩이라는 이름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 경남 김해에 위치한 미술관에 근무하는 저도 뉴욕에 있는 A+A+A나 뭐 동남아시아 예술센터에 가신 분들하고 다르지 않은 문제에 처했고 사람들한테 심리 지원이나 이런 걸 해주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어땠는가라는 생각을 지금 국내에 머무는 동안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참여하는 입장을 되게 오랜만에 다시 상기해 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정말 이론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개선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좀 더 후반부로 갈수록 현장 사례 중심으로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하고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재난을 겪은 공동체에게 치유의 힘을 줄 수 있는 것, 문화예술이 그 통역가이자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저희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예술의 효용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혹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도 그 예술은 가치가 있을까? 저는 예술이 사실 모든 만능 도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예술을 통해서 저는 더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업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정말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많고, 대신 이런 부분들을 예술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경우는 제가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꼭 뭐 사회 문제를 뭐 적극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예술을 통해서 정말 뭐 표현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거를 표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제가 뭐 지금 네팔어나 뭐 아니면 일본어나 이런 부분을 알아들을 순 없지만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예술로, 몸짓으로 혹은 소리로 표현하는 부분을 저는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국 공통의 언어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읽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으로도 뭐 굳이 논설이나 포럼 이런 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린 그림 하나, 함께하는 율동이나 춤 하나하나에도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뭔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리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지윤, 김아름, 송혜슬 세 분의 네트워크는 또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제가 현업 종사자다 보니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늘 열려 있는 것 같고, 뭐 김아름 선생님이나 송혜슬 작가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김아름 선생님이 저희 팀에서 아주 변칙적인 존재고 중요한 존재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아름 선생님의 관점에서 보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처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송혜슬 작가님하고는 사실 올해부터 작년까지 거의 동반자였어요. 같은 프로젝트를 이어오는 동반자로서의 김아름 선생님을 만나면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방향성이나 뭐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점에서 같이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게 너무 처음이기도 하고 현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다이나믹한 일이 많았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가 6개인데 뭐 시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뭐 갑자기 홍수가 나거나 이런 일 때문에 상당히 뭐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참여를 하고,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커뮤니티 문제를 저희가 이번에 만든 걸 바탕으로 뭐 새로 워크숍도 기획하고 계속적으로 문화예술을 통해서 커뮤니티에 공헌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